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데 제가 하여튼 7시 30분 이제는 끝내겠습니다. 7시 정을 해서. 하여튼 15분 30분 끝내고요. 오늘 주제는 제가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현안 문제도 있고 한데, 지난번 우리가 11월 14일 박정희 대통령 생가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그 전에 돌아가서 왜 이분이 5.16을 일으켜야만 했던가, 그런 5.16 군사혁명의 그 역사적인 배경하고 그런 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다 말씀을 1부, 2부, 두 번째 나가서 특히 이제 이승만 정권이 후반기 6.25 이후의 생활상이라든가 정치 경제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장면 정부에서 한 2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서 길게 이야기할 수 없고 내일 10시에 또 가야 되니까 짧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20분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끝낼 것 같습니다. 이제 6.25 전쟁 끝나고 나가지고 여기 젊으신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0년대 어떤 6.25 끝나고 나서 사회적 풍경이라는 게, 제가 이제 부산에 있으면서 전철을 타고 가면은 다리가 잘라진 듯 알죠. 대구는 상해군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길거리 가면은 다리 잘린 분이 쩌끄덕 하면서 전차 타고 길거리 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풍경입니다. 그리고 개들이 얼마나 돌아다닙니까? 똥개들이. 그 다음에 그 당시에 50년대에 신생 국가가 많은 게 사회 질서, 치안 질서를 위해서 두 가지 질서 유지 차원에서 키우는 게 뭡니까? 군대하고 경찰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48년 건국했을 때 경찰 병력이 25,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신생 국가에서 경찰 병력은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경찰 국가였느냐? 신생국에서는 군대하고 경찰력이 많은 것이 당연합니다. 왜? 민주주의가 안 되고 초기에 질서 유지를 했기 때문에. 특히 식민지 지배로부터 독립한 국가들은 군대와 경찰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다음에 6.25 이후에 미국이 전 세계에 원조를 해주는데, 특별하게 원조를 해주는 거는 그 나라 전부 다 100몇 개 국가를 원조를 해줬습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10년 동안에 걸쳐서. 특히 원조를 해주는 데가 어딥니까? 군대입니다. 군대. 우리나라 6.25 이후에 국방 때문에 60년 군대를 10년 동안에 미국이 원조로 먹여 살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아파트도 없었고 도시의 판자촌 알죠? 판자촌. 난 괜찮아. 59년입니까? 그 유명한 여러분 사라 태풍 알죠? 제가 부산에 있었지만 판자촌 기붕이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3.15 4.19 터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판자촌, 그 판자촌에는 대량 실업, 도시에는 공장이 없으니까 대량 실업이 되고, 그 당시에 그 여자분들 계시지만은 애들이 5명 10명 낳았습니다. 그 당시에 산화제는 안 할 때입니다. 약이 없어서 애를 지울 수가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46, 7살 엄마가 박정희 대통령을 지우려고 그랬는데, 그때 먹은 게 간장 알죠? 간장을 여러 차례 먹었는데 이게 애가 안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분이 태어났을 때 성격이 얼마나 독하다고 간장을 많이 먹으니까요. 그리고 농촌에는 그래서 보릿고개를 해가지고 고리채가 있죠. 그러니까 이 실업자 때문에 농촌이든지 도시든지 6.25 끝나고 나서는 배고파 못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6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 아목이라는 대권 주자가 있었습니다. 간판을 딱 걸었는데 뭐냐? 죽기 전에 배고파 못 살겠다. 죽기 전에 살기 찾자. 배고파 못 살겠다. 죽기 전에 갈아보자. 이런 것인데 박수를 많이 쳤습니다. 그런데 투표장에 가서 그 사람을 찍어주진 않았어요.
그런데 인기는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를 구했습니다. 6.25로 해가지고 나라를 구하고 미국을 끌어들이고 한미 상호 방어 조약을 체결한 위대한 건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배고픔은 해결하지 못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미국에서는 당신들 그렇게 배고파하지 말고 일본이 6.25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얻었으니까 조금만 고기를 좀, 이 박사님 고기가 판판하지 않습니까? 박사학위 따고 한국의 최초 박사학위 따고 독립운동 오랫동안 했고 국제정치로 하나고 메가든이라든가 이게 벤브리드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면 절절했어요. 원칸 국제정치 학식도 많고 이 영어도 잘하고 하는 분이니까 앞에서 꼼짝을 못했어요. 52년도에 평화선을 만들어가지고 일본이 해냈던 어장을 완전히 장악하니까 박수 좀 쳐주십시오. 그래서 미국에서 누누이 이 박사님 고개 조금만 자존심만 굽히고 일본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일본도 잘 살고 한국도 잘 살고 해서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해서 아시아에 있는 공산주의자, 북한, 중국, 러시아 공산주의자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주시오. 미국이 뒤에서 서포트 하겠습니다. 10년 동안을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죽었으면 죽었지 일본에 고기를 굽힌 양반은 아니었죠. 그러다가 터진 게 3.15입니다. 3.15 부정선거 4.19 터지고 말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왜 위대하냐? 자기의 자존심을 조금 굽히면서 뭐요? 국가를 부국강병으로 일으키고 배고픈 백성들을 먹여 살린 거죠. 그리고 오늘날의 기초를, 오늘날의 이 70년의 번영의 발전 기초를 만든 게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전략가로서 노동력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50년대에 우울타비를 해가지고 소 팔아가지고 논 팔아가지고 집을 팔아서 대학을 보냈는데 공장이 있어야지 직장을 구하시오. 공장이 있어야. 예?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길거리 가지고 주목해가지고 깡패 그죠? 그 유명한 정치 깡패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선거 때마다 동원되고 강목대회다 해가지고 여당 야당 해가지고 가서 정치 잘합니다 뭐 해가지고 대학을 다닌 사람들이 결국은 정치 폭력배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직장이 있어야죠. 직장이 있어야죠. 그러면 미국에서는 뭘 원조로 해준? 자, 49년도에 북한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김구가 갔다 왔는데 김일성한테 아이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전기만은 끊지 마시오. 김일성이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형님 전기를 끊을 수가 있습니까? 민족이 같은 민족인데. 김구가 여러분 4월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를 5월달에 끊어버렸어요. 왜? 전기값을 내라는데 전기값 낼 돈이 있어야죠. 예? 지금 여러분 탈원전 했죠? 탈원전을 한 게 두 가지 목적입니다. 남한의 원자폭탄 못 만들죠? 북한 김정은 좋아라고 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나라가 전기 에너지, 석유 에너지에 봉착되면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의 그 천연가스 알죠? 천연가스. 천연가스의 링크에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살려면은 북한 쪽으로 해가지고 가스관을 내복을 해야 되죠. 그럼 북한이 뭘 갖다 바쳐야 됩니까? 달러를 갖다 바쳐야 되죠. 우리들 중국과 북한의 공산주의에 링크를 시키겠다 이겁니다. 그건 뭐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랬고 생풀 부족한 거 뭐고 지금 여러분 간장이라든가 라면 라면이 월남전쟁 때 만들어진 겁니다. 라면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설탕, 비료, 구공탄도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면 뭐가 있느냐? 쌀농 농사하는 거 농사로 속출할 수 있습니까? 쌀농사. 50년 6.25 때 필리핀이 우리에게 쌀을 주고 군대를 보내줬습니다. 6.25 때 우리보다 국력이 뛰어났어요. 그러면 미국이 뭘 우리한테 도와주느냐? PL408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상원조
강냉이 밀가루 쌀 같은 거 알죠? 피자, 감자. 그러면 미국에서 남아 돌아가는 것이 강냉이라든가 밀가루 알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저희 어머니가 게를 하는데 영도에 가가지고 남대문 시장에 가면은 게를 하면은 저를 데리러 갑니다. 그 중국 짜장면 집에 가면 짬뽕 한 그릇 먹으면 제가 그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짜장면 짬뽕 어머님한테 게 했을 때 가서 얻어먹으면 그날 기분 짱입니다. 그런데 50년 60년대에 중국이 왜 이렇게 짜장면집이 많은 건가 저는 그때 어렸을 때 몰랐습니다. 그런데 학자가 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국이 이승만 정부에게 원조를 줬는데 그냥 PLO 48, 480이라 해가지고 밀가루 강냉이를 공짜로 준 거예요. 그걸로 국가의 예산의 원조 퍼센티지가 30%, 40%였다 얘기야. 그러니까 중국 짱깨들한테 이거 원조를 밀가루 팔아먹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중국집이 성업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왜 몰락을 했느냐, 장기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시절에 가장 서포트를 하고 큰 공을 세운 사람 3인방이 있습니다. 신익희, 그 다음에 누굽니까? 조병옥, 그죠? 그 다음에 장택상입니다. 이 세 사람은 다 독립운동가고 유학을 했고 또 중경이라든가 이런 데 방공 인사들입니다. 자, 이 김구가 평양 갔다가 와가지고 이 상해라든가 중경에서 김구를 따르던 같이 일했던 독립운동가들이 방공노선을 했던 사람들은 아 이건 알겠다. 네? 공산주의가 이건 안돼 해서 김구 노선을 떨어져 나가고 이승만을 도와줬던 대표적인 인물이 신익희라는 인물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1956년에 죽게 되는데 30만 명의 서울 시민들이 이승만 장기 집권의 염증을 느껴가지고 야당에 돌아가지고 백사장에 모여가지고 한강 백사장에서 모인 게 30만 명인지 100만 명인지 해가지고 그 웅변을 했는데 결국 이 사람이 술을 좀 좋아했는지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결국은 대선 중에 죽어버린 게 1956년입니다. 이 신익희 선생은 독립운동을 했고 단정을 지지했고 이승만을 지지했으며 국회의장을 했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김성수 씨하고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성격이 조금 이런 게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자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거만하지 않습니까? 이게 친화력이 부족해요. 너희들 내 따르면 되지, 당신들 따르라 해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좀 하는 그런 좀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신익희가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제 야당이 그런저런 해가 막 복잡하니까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자기를 지지했던 한 오른팔이 신익희가 국회의장 하면서 도와줬는데 결국은 이제 그 김성수 쪽이라든가 이런 지주계급들을 배제를 하면서 야당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6.25 이후에 조직이 부족하니까 자유당을 만들게 되고 자유당 때 이제 이 야당의 여러 시민당이라든가 여러 군수정당들이 난립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또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을 미군정 시절에 그리고 건국되면서 이 신익희 이상으로 오른팔, 이승만의 오른팔을 할 수 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조병옥 씨라고요. 결국 이 사람도 야당으로 돌아섰는데 어차피 이 사람은 또 여기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고 콜롬비아 다녔고 경제학 박사고 형사단이 이제 그 조직도 했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군정 시절에 경무국장, 경찰총장으로 해가지고 전국의 경찰을 관리하는 총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철저하게 그 반공주의자였죠. 그리고 이분이 크게 기여를 한 것이 하지하고 김구가 스트라이크를 해가지고 전국에 총파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지가 김구를 쳐넣으려 했는데 결국 이제 그 하지를 달래가지고 김구하고 하지하고의 관계를 무마시킨 게 조병옥 씨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병옥 씨는 그 당시에 여러분 경찰이 2,500명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국민학교 다니기 전인 이야기입니다. 3.15 전에 길가에 가면은 경찰이 옵니다. 그 경찰은
말을 타고 있죠. 기마경찰 알죠? 일본 경찰을 모방할 기마경찰. 지금은 여러분 여기 기마경찰이 없지 않습니까? 아스팔트가 없는데 한 100m, 200m에서 경찰이 오는 소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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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닥. 그럼 우리 오늘 5살이 와, 경찰이다! 오줌이 짤 나와요. 왜냐? 그 말이 보면요, 말이 멋진데 그 경찰은 뭘 차고 있습니까? 칼에다가 권총을 차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곤봉. 그다음 말이 오면 경찰이 오면요 다 도망갑니다. 굉장히 권위가 있고 무서워요. 데모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들은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허공을 직발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습니다. 난리식이면 허공을 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 경찰들이. 그래서 이 경찰을 굉장히 무서워했었는데, 하여튼 그 경찰총장인데 조배옥 씨가 그 경찰에는 일본에서 복무했던 일제시대 소위 지금 뭐 여기 말하면 친경찰 일본 때 맞벌이 하기 위해서 있었던 일본 때 경찰들이 그대로 경찰의 이제 그걸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본 시대 경찰을 그대로 채용한 조배옥 씨가 이유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주적은 국내외 북한하고 국내의 공산주의자 간첩이죠. 떼개이들, 남로당원들. 이것이 1차적으로 이걸 잡아내야 된다. 그런데 이 리스트라든가 어디 가서 어디 숨어 있는가를 아지트가 어디고 돌아가면서 이걸 체포할 수 있는 리스트라든가 그 흔적을 맞출 수 있는 전문가는 누구냐? 일본 일제시대 때 일했던 경찰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간첩이 우글우글한데 이 간첩 잡는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안기부에 있죠. 안기부를 샷다운 시키면 국가부 한번 없애라 하면 뭐요? 이거 경찰 간첩 못 잡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배옥 씨는 이런 겁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과거의 적이다. 그런데 현재 지금 주적은 뭐냐? 남로당이고 종북세력이고 남한의 간첩들이고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다. 이걸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반공주의자니까 흔쾌히 건국을 도와가지고 이제 국내에 있는 이 조배옥 씨가 기여한 게 뭡니까? 4.3 제주 반란 사건 알죠? 거기 직접 가가지고 이거 진압을 했죠. 여수 반란 사건 해서 국내의 종북 간첩망들, 예? 그 당시에는 종북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어요. 무장을 해가지고 알죠? 남로당원들 무장을 해가지고 항상 반란을 할 수 있는 것이 조선 경비대라든가 국군이라든가 이런 데에 무장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었던 인물들을 있었던 그 6.25 전에 그런 그 인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조배옥 씨가 이승만 정권 초기에 굉장히 건국에 기여를 했는데 결국은 이승만 박사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6.25 끝나고 나가지고 발췌 개헌이라든가 여러 가지 헌법하면서 직선제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장기 집권에 했던 그런 거를 했지 않습니까? 막 거기에서 이제 염증을 또 느끼고 자기 자신한테 이제 권한을 부여를 안 해주니까 실망을 느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세 번째 인물인데 대구 경북 출신입니다. 장택상입니다. 이분은 건국이 되면서 어떠냐면은 근종씨하고 경북 초기에 경찰청장, 미군정시의 수도 경찰청장이에요. 수도권에 치안을 주지를 해가지고 그 방공이사인데 수도권에 있는 이 무장 공무들이라든가 또는 그 종북들 말하는 그 남로당원들 이 남로당들을 체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영국에 이제 에든버러 대학에 유학을 했고 했는데 참 이게 가장 파란만장한 게 장택탁 씨인데 초기 이제 외무부 장관도 하고 국회 부의장 한때는 뭐 6.25 때 국무총리를 하면서 이승만 박사의 장기 집권을 유도할 수 있는 그 헌법 개정도 통과시킨 이런 인물이었는데 이기붕 씨가 그 당시 대통령 나중에 언제 처음에는 이제 이승만 박사 그 비서까지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견제를 하면서
자유당에서 떨어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자유당 세력과 이제 이 대립을 하게 되면서 이제 떠나게 됐던 거죠. 근데 재미난 게 장택상 씨는 그 5.16이 터지면서 반박정 세력이 됩니다. 그리고 재미난 거는 이제 김영삼 씨 그때 서울대 철학과에 있었지 않습니까? 방학 때 불러가지고 선거를 갖다가 용돈 좀 주면서 선거운동 좀 하게니까 비서로 채용했고 한때는 또 김대중을 대변인으로 기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장택상 씨는 이승만 박사의 건국초기도 도왔지만은 김영삼, 김대중을 키운 막 그런 그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저렇게 장기 집권을 하지 못할 바에야 신익희든지 장택상이든지 그 다음에 조병옥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또 중용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한 번은 대통령을 할 수 있었던 인물이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좀 하게 되면은 그 이기붕 씨가 이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나포레옹 세한테 헬레는 선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근문을 남겼는데 남자는 세계를 지배한다. 그런데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누구예요? 여자. 그래서 이 나포레옹이 죽을 때 무슨 말 세 가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조세핀 알죠? 조세핀. 자기가 영원히 사랑한 이혼한 여자 황후 조세핀.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아미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프랑스 아미 조세핀. 그 얼마나 좋아했길래. 근데 그 여자하고 이혼했어요. 애를 낳지 못한다고 이혼했어요. 근데 이기붕 씨의 이 비극을 보면은 정말로 남자를 자주지하는 건 여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기붕 씨는 박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대 영문과를 나왔어요. 그럼 이대 영문과가 뭐냐? 자, 미군정 시절에는 영어를 잘하는 통역 장교들이 그게 굉장히 완장을 차고 굉장히 전행은 아니지만 굉장히 세력을 넓혔지 않습니까? 영어를 잘하니까 통역 장교들이랍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그 당시 50년대 60년대는 미군이 있을 때 일본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본에는 기모노 있고 우리는 기생이라면 옛날에 이제 50년대 60년대까지 기생이 있었다 그래요. 접대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기생들도 고등 영어도 좀 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미군들한테 인기가 있었고 또 달러를 많이 벌어들습니다. 우리나라 기생하신 분들이. 우리 그걸 좀 잊지 말아야 되는데 박마리아가 이대희 문과를 나왔는데 왜 그러면 권력에 가까이졌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프란체스카 여사가 큰 실수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김대중은 죽을 때까지 천수를 누렸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 각하는 왜 12.6 사태를 맞았느냐? 제가 그랬죠. 영어를 배우는 신용을 안 했다. 그 차이예요. 그 차이. 모델도 좋은데 영어를 공부시가 하는 그 제스처에 김대중은 살아남은 겁니다. 북한에 오프를 갖다 줬는데도. 그러니까 미국은 조대필은 미국 가셔서 영어를 좀 하셨는지 모르는데 영어를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 미국 지도자는 저 사람이 내 편이구나 이렇게 오해 아닌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영어를 좀 배우고 신용을 하게 되면. 그래서 김대중이가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기붕 씨는 그러니까 프란체스카 여사는 왜 이 사람이 실수를 했느냐? 오스트리아 말도 독일어 하고 이탈리아 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잘하는데 와가지고 한국말을 배우려는 노력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죠. 그러면서 자연히 여자인 영문과 여자들, 이대 출신 여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되니까 이대 여자들 쪽으로 해가지고 인해장막이 처지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있었고 이 여자가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으니까 욕심이 생기죠. 점점 야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붕한테 이러시오 저러시오 당신 이것도 못해 하면서 바가지를 팍팍팍 그러는데 이 이기붕은 마음씨가 굉장히 착해요. 그런데 어찌 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 양자 이강석이죠. 장남을 이강석이를 양자로 입직시키니까 박마리아 콧대가 더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부인이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요거를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날씨가 춥고 하니까 내일도 막 클라이막스 올라가려 하는데 내일 또 합시다. 다음에.